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하루였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파월 의장의 하원에서의 발언이었죠. 어제 상원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후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입증하거나 아니면 뒤집을 만한 발언이 나올까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어제 파월이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나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있을 고용보고서와 14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가 3월에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를 결정하는 최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은 빅 스텝 쪽이 80%에 가깝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에 나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결코 시장에 좋지 않은 수준일 것이란 예견이기도 하죠. 지표가 나오고 나면 연준이 빅스텝을 할 것이란데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예측치가 이렇게까지 매파적이 된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주가 하락폭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현재 새롭게 올라간 금리 인상치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랠리를 해온 이유 자체가 결국은 끝날 금리 인상 때문이었죠. 비록 그 결승 지점이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지점 내에서 뒤로 밀리는 거란 뜻입니다. 그 정도면 조금 쉬어가긴 해야겠지만 가는 걸 포기할 정도는 아니란 거죠. 만약 여러분이 장거리 경주를 끝내고 이제 막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이거 실수야 이러면서 결승선을 뒤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옮긴 지점이 조금 멀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야에서는 보이는 곳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가긴 가야겠죠? 하지만 결승선을 옮겼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곳으로 옮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결승선이 눈에 보이고 따라서 다리를 질질 끌어서라도 갈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직은 투자자들이 완전히 베팅을 마치지 않은 점입니다. 비록 3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상승했고 최종 금리 예측치도 올랐지만 아직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있죠. 기대값으로 보면 금리가 오르는 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오른 금리 인상치로 베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만간 있을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의 발표가 나오고 나면 더 확실해지겠죠. 만약 거기서 시장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투자자들이 100%에 가까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때 가서야 지금보다 더 강한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지 영역의 서폿입니다. 현재 다우와 S&P를 보시면 주가가 하단 지지 영역에서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 영역에서는 매수세는 자신감을 갖고 매도세는 경계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세가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게 더 밀리지는 않는 것이죠. 이건 역시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를 보고 증거가 확보되어야지만 이후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문제인데요. 고용이 높으면 곧 물가가 높아지고 곧 금리가 높아지죠. 그런데 그 예고편에 가까운 지표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공개한 1월 구인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1,080만 건으로 시장 예측이었던 1,050만 건을 뛰어넘었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지난달에 1,120만 건에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현재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는 1.9개로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고용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은 임금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민간 기업인 ADP에서 내놓은 고용 보고서를 봐도 마찬가지로 고용은 강세였습니다. 민간 고용이 24만 2천 건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20만 건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짜자잔 하고 낮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아마도 높은 고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역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시장은 그것을 이미 의식하고 3월에 빅스텝을 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아무래도 약세로 흐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예측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악의 경우 전 저점까지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온다면 가장 현명한 거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천천히 돈생경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저금통까지 털어서 사고 싶은 돈생경사 중독에 걸려 계실 텐데요. 돈생경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나눠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처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 사는 게 심리적 안정과 자금적 안정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그럼 정말 시장은 이제 구제불능이고 다시 하락으로 가는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당장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 주 화요일 나올 소비자 물가뿐입니다. 지난달 너무나 강했던 물가가 일시적이었던 것이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만이 근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죠. 이것 외에는 당분간 시장의 약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 이제부터 반등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다시 하락이라는 거냐 하고 따지시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이 당초 랠리를 펼쳤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최종금리가 5% 정도에서 끝나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 시작될 것이라 보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종금리는 6%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는 언감생심 쳐다도 못 보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으니 반응도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오늘 파월도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을 보면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치솟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가격만 보며 투자하면 평생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죠. 올바른 장기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보고 자신의 소신대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약세장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나에게 더 살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고요하게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만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테슬라는 나스닥이 상승하는 와중에도 홀로 3%가 하락했습니다. 몇몇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우선 테슬라의 23년형 모델 Y 차량에서 운전 중에 핸들이 분리된다는 크리티컬한 레포트이 있었고 미국 교통안전국이 예비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비조사 대상은 무려 12만 대고요. 만약 이 12만 대에 대해서 리콜 명령이 떨어진다면 핸들 분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실제 물리적인 리콜이 필요하겠죠. 12만 대의 리콜이 진행될 경우 비용적 지출은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FSD 관련된 충돌 사고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 와중에 베른부르크에서는 테슬라의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악재가 겹치며 투심이 위축되었고 그에 따라 오늘 시장보다 큰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를 최소 2년 이상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건데요. 예전에도 이 정도의 악재는 정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기적 노이즈로 끝이 난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소식들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노이즈들이고요. 그럼 단기적 노이즈에 불과한 것이니 이때야말로 올인을 할 때인가? 그건 아니죠. 당분간은 개별적 이슈보다는 시장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따라서 테슬라 역시 시장과 함께 약세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 계획 안에서 조금씩 정기적으로 돈을 자산으로 전환해 나가시는 편을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여 갑자기 그 계획을 무시하고 충동 구매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펜딩 멤버십에서 테슬라의 단기적 가격 흐름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현재 2주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오셔서 영상 보시고 무료 체험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